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순간 수익도 끝난다. 작살난다. 자, 오늘 수익으로 할 종목 세방 전지입니다. 세방전지 로켓 배터리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신 여러분은 나이가 조금 계십니다. 자, 오늘 세방전지 아니 무슨 전기차 나오는 시대에 왜 로켓 배터리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로켓 배터리,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납축전지거든요. 네, 납축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납축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내연기관에 자동차 시동을 걸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뭐 트렁크 같은 거, 그러니까 시동을 꺼졌을 때 트렁크 같은 거 자동으로 열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문 같은 것도 요즘 다 자동이니까. 네, 그럴 때 들어가는 이제 전기를 넣어주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전기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 시대에 전기가 남아 도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게 납축전지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뭘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뒤로 회귀하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에도 이 납축 전지가 들어갑니다. 전기차예요?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표를 보시면 아시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압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0V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뭐 트렁크를 열거나 문을 열거나 하는 그런 이제 전기 기계들 같은 경우는 낮은 전압에서 이용이 돼요. 그게 평균적으로 한 12V거든요. 400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다 고장이 나는 거죠. 뚜껑 그냥 펑 열리고 그러는 다 거네요.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기차가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줄여주는 거? 네, 그러니까 400V를 압을 낮춰주는 변압기를 달아야 되는데. 근데요? 그러면 그 변압기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기 넣는 거는 또 돈이 또 똑같이 드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도 테슬라 모델에도 이 납축전지가 들어갑니다. 12V짜리 납축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돌입한다 하더라도 이 납축전지는 당분간은 쓰여진다. 물론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당분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주는 요 부분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게 이제 당분간은 비싸기 때문에 바뀌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아직까지는 납축전지를 많이 이용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세방전지는 뭐 놉니까? 그렇죠. 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결국은 돈을 많이 쌓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납축전지가 지금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데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졌습니다. 딴 데다 갔구나. 그렇죠. 이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납축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로켓 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제 아트라스 빅스. 그것도 알아요. 네, 그 두 회사만 남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 심화가 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이 납축전지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번 걸 가지고 요번에 신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 산업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챙기고 갈 수 있는 상품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방전지 놀고 있지 않습니다. 하향 산업이라고 그거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거 한다는데 그 새로운 게 뭡니까? 네, 그 새로운 거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갑자기 도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만들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2023년, 2024년에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산업용,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게차 요런 데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골프 카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전기로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전기로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건 줄 아시더라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줄 아시는데 납축전지예요? 네, 납축전지입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골프카트 같은 경우가 먼 거리를 그리고 오랜 기간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납축 전지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거의 골프카트의 50% 정도가 납축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50% 이상이죠.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을 이 로켓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시장이 다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뀐다면 당연히 로켓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면 당연히 이제 그 골프카트 만드는 회사들은 기존의 회사 걸 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카트 관련 시장의 매출도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무인 로봇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물류 이동 로봇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예.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쿠팡이 완전 전자동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거보다 더 훨씬 더 큰 걸 지금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로봇에도 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세방전지가 착실하게 미래도 지금 세우고 있다. 미래 계획도 착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틈새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세방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말 들어보니까 세방전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봐야겠어요. 이게 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네. 아무래도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특히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인도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단은 이제 전방 사업의 부진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좀 떨어졌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납축전지의 핵심 그 소재가 네. 납입니다. 납.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납축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납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공급단의 병목 현상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납 가격 역시도 최근에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차량 인도와 관련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그 내년 하반기가 될 거예요. 그랜저 EV가 내년에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합니다. 이야. 네, 신차에도. 네, 신차에도 납품하기 때문에 신차 효과도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에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특히 이 세방전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런 많은 악재들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 좋아질 부분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보고 지금 정도라면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전에 네이버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짧게 보자고. 네, 3개월만 보자 했는데 그거 지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저점 부분에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렇죠. 저는 세방전지 역시도 거의 자신감 있게 이 정도 가격대면 거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틈새 시장과 관련해서도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신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는 세방전지입니다. 이 상품 언제 살까요? 저는 43,000원에서 48,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충분히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해서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요? 네, 1차 목표가는 55,000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커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숨은 제가 보기엔 수혜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5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담 없다. 1차 목표가 55,000원입니다. 자, 그럼 2차 목표가는요? 네, 2차 목표가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년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면 네. 7만 원까지는 저는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내년에도 밝다. 7만원 2차 목표가입니다. 자, 마지막 손절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 최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세방전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함께 해보시죠.